삐뚤만 굴리지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줘. 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AI가 수식을 만들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미래의 주가 눌림 자리에서 미리 주문을 걸어서 눌림 급반 등의 수익을 내는 AI 전략, 이름하여 선형변이 합성선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 원리가 또 담겨 있는 신호 수식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원리를 담고 있는 선행 눌림 반등선이라는 이 기준선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선행 눌림 반등 원리, 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26일 앞으로 선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물대라는 것은 1대1입니다. 매수의 매물대가 있으면 매도의 매물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는 1대1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행될 매도의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죠. 매도의 매물대에서 눌림 자리를 미리 26일 앞으로 선행시켜서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면 눌림 자리에 가격대에 미리 주문을 걸어서 눌림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급반등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신호가 발생한 자리에서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이 나온다. 자, 매물대는 1대1입니다. 그래서 매수의 매물대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1대1의 매물대, 매도의 매물대가 발생하게 되는 거다. 앞으로 그러면 26일 앞으로 선행시켜서 앞에서 매도의 매물대를 보고 그 매물대에서 눌림 자리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 미리 선주문을 걸어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원리를 잡는 것이 바로 선행 눌림 반등 매매법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이제 선행, 그리고 선행이 됐던 눌림 자리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됐을 때 발생하는 신호의 이제 원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두 가지의 이제 요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이 되면 신호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일의 종가, 26일 전의 종가를 현재의 주가가 돌파가 나와야 된다. 과거의 매물대를 이제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평균 거래량이 2배가 나와야 된다. 평균 거래량이 2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시가보다도 종가가 커야 된다. 양봉을 말하는 겁니다.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조건이 만족됐을 때 신호가 발생하고, 또 한 가지의 요건이 뭐냐면 21선이 주가가 21선을 한번 돌파가 나오고 21선에서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 요건에서도 거래량이 0.5배가 발생했을 때 신호가 발생하게 수식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이 되면 신호가 나온다. 과거의 26일 종가 매물대를 돌파를 한 다음에 급반등이 나오는데 신호가 나오는 거죠. 이 원리를 담았고요. 자, 오늘 만들어 볼 지표는 바로 이제 선행 눌림 반등선이라고 해서 이 원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호의 원리도 간단했지만 이 기준선 원리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과거 26일의 종가를 현재 주가가 돌파가 나와야 되고요. 20일의 평균 거래량이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2배가 나와야 된다. 이 요건이 만족됐을 때
value wh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요건이 만족된 자리에 기준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26일로 선행을 시켜야 됩니다. 26일 앞으로 선행시켜서 shift 함수를 사용해서 26일 앞으로 선행시켰다. 자, 그래서 이 초록색 기준선 라인이 바로 선행, 눌림, 반등 기준선입니다. 자, 요건이 만족되는 자리, 이 기준선이죠. 그러면 앞에서 26일 앞에서 선행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신호가 발생했던 자리와 그리고 반등이 나왔던 자리하고 거의 일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앞에서 26일 앞에서 미리 보고 주문하는 것처럼 신호 발생했을 때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선 라인으로 돌파가 나올 때도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요건이 맞는다는 얘기죠. 코데지 컴바인 종목에 예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이 기준선에 저가로 눌림을 받으면서 급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른 종목을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상한가 나온 종목을 보게 되면 신호가 발생되고 급반등이 나왔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 반등은 이 기준선으로 이 자리다라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이 올라주었습니다. LK 삼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자리, 요 자리가 눌림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상한가 나오면서 급반등을 했죠. 그리고 신호도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눌림을 본 것은 우리가 다시 여기 리셋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눌림 자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조비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 자리가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 앞으로 예상되는 눌림 자리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눌림 자리.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예상되는 눌림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 눌림 자리 보기 때문에 이 가격대 1,800원 가격대에다가 미리 주문을 걸어 놓으면 되겠죠. 여기 또 이제 리셋되는 자리,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눌림 자리는 바로 1,300원이 되겠죠. 1,300원이 이제 눌림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선행됐던 자리 2,200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26일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눌림 자리는 여기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리를 좀 설명드렸고요. 한번 수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크로스업하고 이전 종가, 25일 이전 종가를 이제 돌파하는 거죠. 크로스업. 그 다음에 요건이 20일 평균 거래량이 2배. 평균 거래량이 이제 2배가 나와야 된다. 이 요건이 만족됐을 때 value 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만족 시에 만족된 이 자리에다 표현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이제 26일 앞으로 이제 선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shif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한번 보시고 캡처를 하시던가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를 구독을 하셔서 이 수식에 대한 이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구독하시고 이 수식에 대한 이제 정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AI 전략으로 이 기준선을 좀 만들었는데 지금 AI가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해서 이 기준선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지표의 이제 원리가 있고요. 이제 핵심 메커니즘, 두 가지의 강력한 신호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 시점을 이제 포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과거 특정 시점의 가격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에 감지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매물대를 이제 뚫어줬기 때문에 저항선을 뚫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세력의 이제 본격적인 주가 끌어올리기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원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요건,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이 대량 거래량이 이제 동반했다. 세력의 강한 매수세 유입을 설명하고 있고요. 단순 기술적 돌파가 아닌 실질적 돌파,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상승의 이제 근거가 된다. 그러면 왜 선행인가? 일반 지표, 과거 데이터죠. 현재 분석을 이제 후행시키는 거고, 이 선행 지표는 뭐냐면, 이제 현재 신호가 미래 예측선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26일 앞에서 선행되기 때문에, 또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매물대는 1대1입니다. 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매수의 매물대와 앞으로 매도의 매물대는 1대1입니다. 그래서 그 1대1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26일 앞으로 이제 선행을 시켜서 매도의 물량을 미리 본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 또한 이제 선행 눌림 반등의 기준선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할 때는 시점이 이제 후행이면서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하는 것과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설명드렸듯이 앞에서 미리 예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후행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선행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이제 그려지는 원리가 강한 돌파 플러스 대량 거래량 발생이다. 그리고 이제 돌파 기준이 이제 가격에 저장되고 25일 앞으로 이동하여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지지선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왜 이제 25일이냐? 25일의 의미는 약 5주, 1개월에 해당되는 이제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거래가 주 5회 정도 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20일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한 5일 정도를 더 앞을 더 본다. 그렇게 의미를 두시면 되겠고요. 5주는 이제 단기 투자의 이제 평균 보유 기간이고요. 25일 거래일에 일목균형표, 그래서 기준선과 기간이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이제 기준점에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도 이제 26일의 기간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기준가가 있는데 그 기준가가 보통 26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달 1개월이죠. 세력 매집 후에서 1차 차익 실현 지점이다. 라고 원리를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심리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강한 돌파가 발생을 한 이후에 약 25일 후에는 초기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단기 과열 해소를 한다. 조정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단기 과열 해소를 위한 조정이 발생되고 눌림목 형성 후에 2차 상승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1차 상승 파동하고 조정 파동하고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돌파 시점, 급등을 시작한 다음에 25일 후에는 이제 조정 눌림목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선행선에서 미리 본다는 얘기죠. 선행선에서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종목이 급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7.75%라고 했죠. 97% 확률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옵니다. 볼린저 밴드로 안으로 들어왔을 때 26일 앞으로 보면 눌림 자리가 미리 그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저항선, 많은 매물이 쌓여있던 가격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매물대가 저항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6일 전에 이 매물대를 현재 종가가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해서 소화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파 후에 이제 매물 소화 완료가 됐다. 조정은 이제 그때 못 산 사람들의 매수 대기 구간이다 이겁니다. 못 샀던 이 사람들 매수 대기 구간을 해서 이 구간을 어떻게 한다? 지지선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행 눌림 반등 기준선은 이제 가격 차트 위에서 수평선으로 이제 표시되고, 여기 value wh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수평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선 위에 주가가 있다고 하면 이제 상승 추세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행선에 이제 접근했다 그러면 이제 눌림목 진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선행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지지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선행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추세가 이탈되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이제 선행선까지 이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은 선행선을 터치한 다음에 양봉 출현 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은 이제 선행선 마이너스 2%에서 3% 이탈이 나왔을 때 손절로 기준을 잡는다. 그리고 목표는 이제 전고점도는 이제 7%에서 10%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라고 AI 전략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선 지지 확인 매수, 이제 선행선 위에서 2일에서 3일 행보 지지한다 하면 매수를 하시고요.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때는 매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행보 저점 이탈, 이걸 손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는 이제 신고가 돌파. 전략도 세 번째가 있습니다. 1차 매수는 선행선 플러스 3%에서 도달하실 때, 그리고 2차 매수는 선행선 터치 시 40%, 분할 매수를 말하는 거겠죠. 3차 매수는 반등 확인 시 30%, 그래서 비중을 30, 40, 30%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행선을 강하게 이탈했을 때는 이제 즉시 손절을 해야 된다. 지지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봉의 이제 거래량 급증은 이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급증과 주가 하락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행선 위 복귀 실패, 이것도 바로 손절을 바로 해야 된다. 선행선이 곧 손절 라인이 되고요. 그리고 선행선이 곧 눌림목 반등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에 이제 선행선 10,000원을 표시할 때 25일 전 돌파 시점에 이제 기준 가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 가격에서 현재가가 11,500원이다. 그러면 선행선 대비 플러스 15%. 그러면 아직 매수 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가 조정 시작됐을 때 현재가가 1,800원이다. 그럼 관심 종목으로 이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주가가 1,200원까지 하락했을 때 선행선 10,000원에 이제 근접하게 되죠. 10,000원에 근접하면 1차 매수 준비를 하고, 선행선 10,000원 터치 후에 양봉이 출현했다 그러면 매수 진입을 1,100원에 해서 이 매수 주문과 근데 손절가 설정을 9,700원을 해서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I가 좀 전략을 쭉 짜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AI 전략과 수식 정보는 자,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구독을 하시면 자, 구독자 전용 무료 수식 조건 검색식에서 이 모든 수식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행 눌림 반등 기준선도 만들어 봤습니다. 세 가지의 이제 컨셉으로 만들었죠. 이름하여 선행 변이 합성선 지표 26일 앞으로 볼린저 밴드를 선행을 시키고요. 여기에 원리에 해당되는 신호 수식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선행 후 눌림 돌파 신호. 자, 오늘은
기준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AI 시대는 주식 매매도 이제는 AI가 아니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들은 이미 AI 시스템을 이미 다 갖추고 있으며 AI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AI를 활용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보의 부재,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시장에서 시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AI가 주식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매매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종목의 추천도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AI 관련된 인사이트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이제 구독을 하시게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AI가 주식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매매 의견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시간적으로 AI가 종목을 분석하고 있고요. 이 분석을 마친 종목을 보게 되면 매매 의견에서 적극 매수로 지금 AI가 종목을 좀 추천한 항목에 코스피, 코스닥 2000여 종의 종목을 분석을 한 다음에 적극 매수 의견 730종의 적극 매수 의견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 나왔고 이 눌림목 반등 신호에서 발생한 요날 만약에 매매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상한가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AI에게서 종목을 이제 추천을 받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적극 매수 의견이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코데즈 컴바인은 적극 매수로 전환된 시기 2월 3일. 한번 백테스팅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 3일로 한번 2월 3일이죠. 2월 3일 이날 신호가 발생했던 이 시기 신호가 발생했던 이 시기 때 AI는 이미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2월 3일 추천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AI는 어느 시기 때 적극 매수로 추천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지금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느라 좀 늦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AI는 삼성전자를 적극 매수해서 일반 매수로 전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 다시 매매 타임을 잡아야 될까요? AI가 분석을 끝낸 다음에 적극 매수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차트 포지션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다시 갭 하락했다가 급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매수의 대기자가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래 꼬리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긴 아래 꼬리가 달려 있죠. 밑에서부터
받쳐서 올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적극 매수가 아닌 매수의 의견이죠. 그럼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적극 매수가 이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12월 22일이었습니다.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AI는 삼성전자를 이제 추천을 했다. 자, 미리 우리가 그래서 AI의 분석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선침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 분석 목록과 그 다음에 적극 매수 전환됐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22일 날 삼성전자를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 것처럼 AI가 적극 매수로 이제 전환됐던 것을 최근에 전환될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게 있죠. 그래서 적극 매수 전환 목록을 살펴보게 되면 계룡건설 최근 2월 7일 날 적극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포지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사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건설사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계룡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 매수로 이제 전환됐던 시기가 됐고요. 이제 눌림목이 나오겠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선행이 되는 요 눌림목 자리, 요 가격대에다가 미리 주문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에다가 미리 주문을 걸어 놓는다. 그러면 21,000원과 2만원 사이에 미리 주문을 걸어 놓고 눌림 됐다가 급반등 나오는 것을 미리 선침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듯 AI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정보 부족, 그 다음에 이런 매매 패턴,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좀 미비한 부분,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있죠. 기업에 대한 실적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PER,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그런 기본적 요건들이 이제 충족이 됐을 때 AI는 적극 매수 또는 이 분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매매 의견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AI를 좀 활용할 시대입니다.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득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미 AI 이 시스템 체계를 완벽하게 이제 구축을 해놓고 여러분들의 개인 계좌들,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좀 탈탈 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주식 매매가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적극 좀 활용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비트맨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좀 개발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의 AI를 활용한 또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드리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좀 개발하게 됐습니다. 구독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AI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수식들도 구매를 할 수 있게, 유료 수식들도 구매를 할 수 있게 사이트를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구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주식에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